오늘 촬영할 영상은 아쉽게도 골프 컨텐츠가 아닙니다. 보통 저는 밤 8시, 9시 정도에 퇴근을 하고 산책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적게는 10에서 15km, 많게는 25, 30km 정도를 걷습니다. 하도 많이 걷다 보니까 한인촌 근처에 더 이상 걸 곳이 없어서 이렇게 오늘처럼 손님이 일찍 끊긴 무료한 오후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새롭게 걸을 만한 장소를 찾곤 하는데, 낮에 보는 하노이의 풍경과 밤에 걸으면서 보는 하노이의 풍경을 공유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컨텐츠를 기획을 하게 됐고요. 회사 일이 바빠서 늦게 퇴근하시는 분들이나 자영업이나 바쁜 업무로 인해서 평소에 잘 돌아다니지는 못하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힐링을 할 수 있는 영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영상도 잘 찍고 풍경이 좋고 좋은 곳을 잘 둘러보러 가야겠지만, 한국 분들이 주로 가지 않는 곳을 위주로 좋은 영상을 한번 잘 담아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갈 곳은 새로운 곳이라기보다는 제가 일주일에 2번 정도 걷는 스카이레이크나 경남 부근에서 시작을 한다면 15km 정도 걷는 코스로 촬영을 할 거고, 아마 걸어서 하노이 첫 컨텐츠의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드건꾀라고 하는 대학가 근처를 한 바퀴 돌고 벤세 미딩 버스 정류장이죠. 그 뒤편을 통해서 스카이레이크까지 걸어오는 코스인데, 오늘은 손님이 일찍 끊긴 무료한 오후가 된 김에 오토바이로 해당 장소 촬영을 한번 해볼 거고요. 미딩 경기장 건너편에 있는 카페 거리입니다. 베트남에서 유명한 콩카페도 있고요. 해당 카페들은 전부 미딩 경기장을 바라보게 좌석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저녁에는 라이브 공연도 하니까 한 번씩 와보기에는 괜찮은 곳이고요. 저도 자주 오지만 한국 분들을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미딩에 갇혀 지내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조금이나마 벗어난 곳으로 와서 한국 분들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편하게 커피를 즐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플라워 가든은 저녁에 조명을 굉장히 예쁘게 해놓은 식당이고, 정원 컨셉의 식당이죠. 한국 간판도 보이고요. 음식을 먹어보진 않았습니다. 커피를 먹었는데 제 입맛에 맞진 않았어요. 쉐라튼 호텔 건너편에는 미딩 에메랄드 아파트 세트담 뒤편에 있는 크로스핏 박스가 이쪽으로 이전을 해서 위치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유명한 빵집인 브레드 팩토리도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빵을 제작을 한다고 하던데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이곳은 한인분들이 살지 않는 곳이라서 별로 둘러볼 곳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쪽으로 들어오진 않고 저 바깥쪽으로 걷습니다. 한 8년 전? 9년 전에 중화에 살 때는 저 부부젤라라고 하는 맥주집도 자주 갔었는데, 요즘은 한국 맥주집들이 많이 생겨서 잘 가진 않는 것 같아요. 어딜 가나 볼 수 있는 비아 허이 하노이죠. 비아 허이는 생맥주라는 뜻인데, 저렇게 특별한 디자인을 하지 않고 휘어진 곳에 테이블만 놓고 맥주를 파는 곳입니다. 저녁이 되면은 문정성시를 이룹니다. 앉을 자리가 없어요. 아직까지 베트남은 깔끔하고 비싸고 좋은 식당들보다는 저렇게 익숙하고 편안한 곳이 더 성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골프랜드 피칭샵이죠. 롱비엔과 시프차, 그리고 이쪽 미딩2 길에 위치한 피팅샵이고요.
골프랜드 베트남 사장님이 골프를 잘 칩니다. 피팅은 뭐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큰 마사지 샵들은 지나가다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정상적인 마사지는 아니고 주 손님들은 중국 손님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별로 관심도 없고 저쪽은 별로 눈길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앞에 보이는 더 제이 플라자 뒤로 뜨조라는 식당이 있는데 제가 굉장히 자주 갔던 맥주집입니다. 요즘도 한 번씩 혼자 걸으러 나올 때는 저 식당을 가서 맥주를 한 잔씩 하고 가곤 하는데, 감박스럽지 않은 감박스에 맥주를 한 잔 정도 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 주말 저녁 같은 경우에는 DJing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곳입니다. 뜨조를 지나서 이쪽 길로 내려가서 우측으로 가보면 드원께라고 하는 오늘의 목적지가 나오는데, 인근에 대학가가 모여 있어서 작은 대학로처럼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냥 굉장히 작은 하나의 길이지만 대학가답게 재본집도 많고, 그리고 저렴한 음식을 파는 식당도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좌측의 광장에는 저녁에 운동을 하러 오는 베트남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우측으로 빠지면 드원교회가 나옵니다. 저는 이곳을 오면은 대학교 때 생각이 많이 나는데, 좀 고된 날이면은 어김없이 저녁에 이 길을 걸으러 나옵니다. 대학생 때의 생각도 나고, 이 길을 걸으면서 내일 하루는 더 열심히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드는 길이라서 이 길을 자주 오고 있고요. 초입에는 역시나 재본집, 그리고 주스를 파는 곳인데 여기 굉장히 손님이 많습니다. 줄을 자주 쓰는 모습도 보이고요. 생과일 주스 하나에 700원, 800원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현지 식당의 물가는 굉장히 쌉니다. 바잉미 같은 샌드위치는 한국 돈으로 800원에서 1,300원 정도고, 뭐 소이는 뭐 찰밥인데, 찰밥에 어묵이나 고기 같은 또는 계란이랑 같이 먹는 한 끼 식사고, 소이 같은 경우에는 뭐 1,000원에서 1,500원. 그리고 분이죠. 뭐 국수류나 쌀국수 같은 식사들은 이 거리에서는 1,500원, 좀 비싼 건 2,50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식사를 많이 하는 장소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길에서 손님이 가장 많은 곳은 여기 모퉁이에 있는 카페, 그리고 뒤편에 있는 로우집입니다. 사실 깔끔하게 잘 돼 있는 카페나 식당들도 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은 아직 정서적으로 익숙하고 편안한, 그리고 좀 저렴한 곳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이 뒷길로 오면 장사가 아주 잘 되는 로우집이 있죠. 주인 아주머니가 항상 저한테 돈 많이 벌어서 앞에 가게까지 인수했다고 자랑을 합니다. 망고를 따고 있네요. 한국인 입맛에는 별로 안 맞을 수 있겠지만 이곳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로우집이고요. 식사 시간대가 아닌데도 손님이 꽤나 있네요.
이 뒤편은 과일 같은 것들을 파는 시장입니다. 베트남 분들은 간식이나 밥 대용으로도 과일을 많이 먹기 때문에 과일을 굉장히 많이 파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대부분 과일들이 대부분 베트남 분들이 좋아하는 과일들은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 과일보다는 약간 시고 떫은 과일에 하오하오라는 베트남 라면 소스를 찍어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도 맨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했는데 지금은 저도 단 과일보다는 약간 시고 떨떠름한 과일에 하오하오 라면 스프 찍어 먹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입맛이 좀 변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이쪽에는 공원이 하나 있는데, 저녁이 되면 대학생들이 틱톡을 굉장히 많이 찍고 있습니다. 여기도 영상 촬영을 하는 것 같네요. 틱톡의 성지인 공원입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서 틱톡을 찍고 있진 않네요. 이 위로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린 비아 허이가 크게 있는데, 이 길이 끝나서 위로 있는 곳은 주로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 가는 맥주집들입니다. 똑같이 뭐 사실 별다른 인테리어 없이 가건물 내에 테이블만 놓고 맥주를 파는데, 저녁이 되면은 이 넓은 공간이 앉을 자리 없이 다 찹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음주 단속을 하는 경우도 꽤 있는데, 저는 전기 스쿠터라 잡진 않더라고요. 등굣길 거리는 요 정도가 끝이고, 이 건너편 길도 제가 좋아하는 장소들이 몇 군데 있어서 항상 이렇게 다시 건너 나와서 건너편 길로 걷곤 하는데, 그쪽도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미딩만 걸으면 지루하니까 이런 곳들도 한 번씩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와인을 주로 사러 오는 와인 가게고요. 조금 비아 하이보다는 깔끔하게 잘 돼 있는 비아 클럽이 있는데, 저는 걷다가 더울 때면 맥주를 한잔 하곤 하는데, 그냥 옥수수 튀김에 맥주 한 잔 정도 하기 괜찮은 식당입니다. 근데 비아 허이를 이길 정도의 손님이 있는 거는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베트남은 에어컨보다는 자영풍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잠깐 손님의 전화가 와서 끊어갔고요. 이쪽으로 들어가면 벤세 미딩 버스 정류장 뒤편에 식당가가 나옵니다. 여기도 역시나 러우집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짜다집이 있고요. 짜다 같은 경우에는 냉차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렸을 때 걸어다니면서 냉차를 파시던 그 아저씨의 냉차 같은, 금액은 200원, 300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로우집도 있는데, 여기도 역시나 가장 잘 되는 곳은 밖에 앉아서 먹을 수 있는 로우집입니다. 요 위에 조금만 더 가면 나오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몬스터 클럽. 저 같은 뚱보들은 입밴을 당할까봐 저는 못 가고 있습니다.
뱃세미딩 뒤편에서 가장 잘 되는 러우 파이 똠얌집. 한식 뷔페인, 한식 샤브샤브 뷔페인 865다. 저 건너편에 있던 밖에 앉아서 먹는 식당이 훨씬 잘 됩니다, 항상. 주말에는 대기를 쓸 정도의 식당이고요. 뱃세미딩 뒤편 식당가의 경우 경남이 보일 정도로 미딩에서 가까운 곳인데 한국 분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국 분들이 워낙 한정적으로 미딩 송다에서 다 지내기도 하고, 좀만 바깥으로 나오면 한국 분들이 그렇게 갈만한 곳들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미딩 송다에 계시는데, 저도 미딩 송다 안에서만 있는 게 너무 지겨워서 항상 이렇게 혼자 밖을 나와서 새로운 신선한 베트남 식당, 맥주, 가게 등을 찾곤 하는데, 혹시나 이 영상을 본 고인물들이 계시다면 괜찮은 장소를 추천을 해주시면 그것도 한번 걸으러 가보겠습니다. 스카이레이크에서 낀마까지도 걸어 다니고 소호까지도 걸어 다니기 때문에 어디든 좋은 곳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누가 볼라나 근데? 이쪽으로 가면 타투샵과 당구장이 있는데 저는 둘 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쪽 길은 잘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나가면 큰 미딩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나오는데, 저는 저쪽으로 걷기보다는 미딩 뒤편 길로 걷는 걸 선호해서 돌려서 그쪽으로 다시 갈 거고요.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촬영을 하고 설명을 하느라 말이 좀 빠르고 서투르고 이렇게 너무 급박하게 휙휙 넘어갈 수 있는데, 나중에 찍을 걸어서 하노이 영상에서는 좀 더 차분하고 디테일한 설명과 함께 좀 더 편안한 영상을 찍을 거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이 뒤편으로는 잡화점들이 쭉 있는데, 똑같은 물건이더라도 미딩 송다 한복판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여기 올 일이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 길은 하노이에 좀 오래 사신 분들도 좀 생소한 길일 건데, 조금만 더 들어가면 바로 생소한 길이 나옵니다. 저는 하노이에 산지 10년이 다 돼가는데 매일 가는 식당들만 가다 보니까 좀 지루하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혼자 새로운 곳들을 찾아다니고, 걷다가 괜찮은 곳이 보이면 혼자 맥주도 한잔하고 식사도 한 끼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가보지 않은 곳을 혼자서 아무런 정보 없이 그냥 정처 없이 걸으면서 새로운 곳을 찾아다니는 것도 타지 생활을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 30km씩 걸으면 힘들긴 하지만 나름 재밌어서 이 영상이 좀 재밌게 촬영이 돼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대리만족을 하면서 힐링을 할 수 있는 영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는 베트남 하노이에 여행을 오시는 분들이 어떠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으면 그것 또한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유익한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즐길 수 있는 영상이 되고,
여기도 비와 허위가 보이죠. 이 길은 에메랄드 뒤편에 있는 길입니다. 로컬 아파트를 시작으로 에메랄드 아파트에 진입을 하는 길이고요. 저 멀리 경남도 보이네요. 월세가 비싼 경남. 여기는 딩톤 시장 길과 이어져 있는 곳이고,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익숙한 에메랄드 아파트가 나오죠. 한국 분들이 지리적 위치 때문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에메랄드 아파트. 예입주민을 괴롭히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 콜드블루가 맛있는 초이스 카페. 걸으면서 촬영을 하는 컨텐츠에는 지나다니면서 보이는 맛집이나 해당 맛집의 시그니처 메뉴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설명을 추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스타 거리를 돌아서 복귀를 할 거고요. 새로 생긴 중국집 명의원 제주시청 사장님이 가게를 처분하고 중국집으로 돌아서셨죠. 숙성회 맛집 더시탁. 조명 나갔네. 열심히 일하는 식탁 사장님. 이쪽은 마사지의 왕좌에 있는 아일라 스파입니다. 예약하기 너무 어려워요. 마사지를 시작하기 전 종을 울리는데 종소리와 함께 눈을 뜨면 마사지가 끝난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여기는 딩톤 시장 길이고요. 미딩은 지루하니까 딩톤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음식을 게리질 않아서 딩톤 시장에서도 한 번씩 간식을 사 먹는데, 비위가 약한 한국 분들이나 장이 좋지 않은 분들은 비추천입니다. 배탈이 날 수가 있어요, 쉽게. 대신 비용은 굉장히 저렴하죠. 저 같은 영세 서민한테는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예전에는 이쪽이 굉장히 위험한 길이었는데 딩톤 쪽으로도 많이 발전이 되면서 현재는 뭐 평범한 한국 분들도 충분히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나중에 영상으로도 담겠지만 낚시를 취미로 다니고 있는데, 낚시 미끼, 생새우나 미꾸라지 같은 거를 사러 한 번씩 오는 시장입니다. 새벽 5시나 오후 4시쯤에 오면 새로운 생물들이 입고가 되기 때문에, 야, 이 문신쟁이, 아침 일찍이나 오후에 오셔서 사기는 괜찮습니다.
여기는 오토바이 세차를 2만동에 해주는 곳이고요. 진짜 맛집. 위딩의 메인 스트리트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워낙 여기는 아는 분들이 많아서 찍지 않겠습니다. 여기를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것 같고, 저기를 모르는 분들도 없어야 될 텐데. 람지. 야, 못생긴 사람 나오면 안 돼. 쭉 쏘가이 공덕. 치티 응어 양국 쉬응이 응의 베트남 떡가 쏘가이.